제1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자 3 공탁소의 관할. 1번 직무관할가 의입니다. 공탁소는 지방법원 공탁소와 시군법원 공탁소로 나뉩니다. 지방법원 지원에도 공탁소를 둘 수 있는데 지원은 지방법원의 일부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방법원 공탁소가 통상의 공탁소인데 반해 시원 군법원 공탁소는 공탁 종류에 따라 소관하는 직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공탁소는 직무관할에 대해 얘기할 것이 없고 직무관할을 논하는 것은 시군법원 공탁소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 시군법원 공탁소의 직무관할. 별거도 아니지만 법무색에 공탁신청 위임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법원 공탁소로 갈지 아니면 지방법원 공탁소로 갈지 그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시군법원이 담당한 소액사건 그리고 화해 독촉 조정 사건에 따른 변제공탁에 한하여 시군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만, 집행공탁은 가압류 해방금 공탁만, 몰취공탁은 소명을 가름하는 몰취공탁만 시군법원 직무관할에 속합니다. 보관공탁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예 시군법원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보상금 공탁은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있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업무량이 과도하고 일상적인 공탁은 아니라서 시군법원에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번 토지관할.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변제공탁은 아무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없고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다른 공탁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지만 변제공탁은 본래 채무의 변제를 가름하는 것이라서 채무이행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면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접수공탁소 규정을 두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든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공탁강론의 변제공탁에서 설명드리죠. 변제공탁 외의 공탁. 말씀드린 대로 변제공탁을 제외하면 아예 관할공탁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여기에 공탁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은 있는데요.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 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가압류 해방 공탁은 집행법원 공탁소, 여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공탁소, 몰취공탁은 상호를 가등기할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관할공탁소를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 예입니다. 3번 관할 위반의 효력. 직무관할의 위반. 시군법원 공탁소의 직무관할이 아닌 공탁은 신청을 하더라도 수리될 리가 없지만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그 공탁은 절대적 무효이며 공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해 없이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공탁자가 아직 출급하지 않았다면 공탁자는 착오 공탁을 이유로 회수할 수는 있죠. 토지관할의 위반. 마찬가지로 토지관할을 위반한 공탁도 무효입니다. 설사 공탁관이 이를 간과하고 수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공탁은 무효인 공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절대적 무효인 직무관할 위반과 달리 토지관할 위반은 상대적 무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 청구를 마쳤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되고 이때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공탁자가 아직 출급하지 않았다면 착오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직무관할의 경우와 같죠. 관할을 위반한 공탁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공탁관은 불수리 처분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에서 정리를 잘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죠. 기출을 보시겠습니다. 1번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 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압류원인의 집행공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군법원 직무관할이 아니죠. 시군법원은 282조의 가압류 해방 집행공탁만 할 수 있습니다. 2번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만 시군법원에서 이미 처리한 민사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법원의 소액사건에 따른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번, 4번은 1번과 같은 취지의 문제죠. 5번, 수용보상금 공탁 신청을 시군법원 공탁관에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적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은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7번,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가름하는 보증금의 공탁은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설명이 필요 없죠. 8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을 제외하고는 공탁법에서 토지관할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개별법에서 콕 찍어서 토지관할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증공탁이죠. 9번,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 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역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출을 보시니까 고만고만하죠? 네, 두꺼운 책 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핵심 시리즈가 담고 있는 내용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제3절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로마자 1 공탁당사자 1 서설가 의의입니다. 공탁에 있어서 공탁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공탁자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탁에 피공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자만 있는 공탁도 많습니다. 공탁당사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실체법상의 채권자,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당사자의 특정. 공탁자는 공탁할 때 공탁서에 기재됨으로써 특정되며 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당사자의 특정과 확정이란 것은 주로 피공탁자의 특정과 확정을 말합니다. 공탁자의 특정. 대리인이 공탁한 경우에는 본인이 공탁자이지만 제3자가 채무자를 가름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공탁자란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죠. 피공탁자의 특정. 변제공탁에서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와 같이 공탁 당시 피공자가 특정은 되지만 확정은 되지 않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과 확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공탁자를 A 또는 B라고 기재했다면 A와 B로 특정은 되죠. 그렇지만 둘 중 누구인지 확정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공탁자도 공탁 시점에서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특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해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다시 말해 공탁관이 A가 A인지 B인지 혼란이 있을 정도가 아니면 되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예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피공탁자는 공탁 시에 특정되기도 하고 나중에 특정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표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 시 피공탁자가 특정되는 공탁으로는 변제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납세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 시에는 특정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피공탁자가 특정되는 것으로는 영업,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아예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보관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제1강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